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운의 심리학, 지은이는 유민지, 샘 파커스입니다. 16,800원, 299쪽, 초판 일쇄는 2023년 1월 13일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27살에 처음 방송국에 들어갔다. 입사와 동시에 첫 프로그램 연출을 맡았다. 몇 날 며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강행군은 일상 다반사였고 주말까지 반납해야 하는 쳇바퀴 같은 생활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1년여쯤 지나자 무언가 새로운 갈증과 답답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분명 뜨거운 조명 아래 땀 흘려 일하는 시간은 비슷한데 왜 결정적인 데서 항상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것은 돈이었다. 똑같은 무대에서 똑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연예인과 조력자가 가져가는 돈은 수십, 많게는 수백 배 차이가 난다. 같은 직장인이라도 연봉이나 인센티브에 차이가 나고 똑같은 100만 원을 투자해도 누구는 마이너스, 누구는 1억으로 돈을 불린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방송국 생활을 하다 보니 눈앞에서 부와 운명이 요동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사실 방송국이라는 곳은 운을 믿지 않거나 둔감한 사람조차도 운의 존재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곳이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대박 나거나 쪽박차는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방송국이기 때문이다. 알고 싶었다. 무엇이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커다랗게 돈을 불리는지, 또 무엇이 부자로 살아가는 운명을 빚는 가장 빠른 방법인지.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혹은 자신의 운을 극대화해 활용하고 싶다면 먼저 운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니, 믿지 않아도 좋다. 운을 신경 쓰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래야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 태도부터 행동, 습관, 인간관계까지 점검하고 바꿔나갈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온다. 말 그대로 기존의 운과 새로운 운이 교체되는 시기인데 삶이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들이닥친다. 사람들은 이러한 혼란을 곧잘 불행으로 오인한다. 일본 오사카의 한 카레 가게 이야기다. 그 가게는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단축 영업을 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수백 인분의 쌀밥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이내 생각을 바꾸고 남은 찬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폐기될 빵으로 맥주를 제조한 싱가포르의 한 기업을 수소문했고 문을 두드린 끝에 기술을 전수받아 찬밥 업사이클링에 성공했다. 그는 평범한 카레 가게 주인에서 크래프트 맥주 창업자로 대변신했다. 그가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다고 느꼈던 순간은 다름 아닌 좋은 운으로 바뀌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패턴화된 삶이 급격히 바뀌면 가장 먼저 불안을 느낀다. 수중에 있던 행복과 재산이 달아나 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말이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바다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출렁일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도 있고 물이 빠질 때가 있으면 넘쳐 흐를 때도 있다. 사람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운이 바뀌는 시점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고기를 낚는 어민들 사이에는 섬화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낯선 용어다. 거센 태풍이 조류에 영향을 주면 바다가 뒤집히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바람이 거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흙탕물이 맑아져 대어가 든다. 그러니 지금 어떤 쓰라린 조짐을 맞았다 할지라도 결코 인생 전체가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 섬화 현상을 맞은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은 얼마나 크게 바뀔 수 있을까? 오로지 의지만 있다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의지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마음의 표현,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려는 행동이 따라야만 한다. 지인 중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 로스쿨을 졸업한 지는 이제 막 2개월, 생애 첫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시험이나 다름없었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공부를 하면서도 자꾸만 잡생각이 들었고 수업이 끝나면 불안감으로 PC방을 들락거렸다. 결국 그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철학관에 들러 시험 결과를 물어보았다. 가는 곳마다 모두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다. 무려 10군데나 가보았는데 결과가 똑같았다. 그런데 정확히 1년 뒤 그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어떻게 된 일일까? 다행히도 오기가 발동했다. 불합격한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고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었던 것이다. 그는 눈에 불을 켜고 밤낮 없이 공부했다. 마침내 예견된 결과를 뒤집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 입사했다. 그때 알았다. 마음만 먹으면 운의 흐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바람의 방향과 다르게 정반대로 물길이 나 있지만 2배, 3배 노를 저으면 배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 혹시 지금 흘러가는 운이 안 좋다면 그럴수록 노를 더욱 꽉 붙잡고 악착같이 버티면 된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원하는 과욕도 독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내주는 무기력도 독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뒤에서 땀 흘려 자신에게 필요한 운을 가져간다. 운이 좋았어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선정된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가수 박진영 또한 자신의 성공은 노력이 30, 운이 70이라고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1, 2년 만에 회사를 뛰쳐나온 회사원들을 상대로 차마 밝힐 수 없었던 퇴사 사유를 조사한 설문 내용이었다. 1위는 상사,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2위는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서, 3위는 복리후생이 기대에 못 미쳐서, 4위는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때문에, 5위는 회사의 비전이 어두워서라고 했다. 그중 특히 3초간 눈길을 사로잡은 응답이 있었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아서. 사람들은 간혹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오로지 외부에서만 원인을 찾는다. 쉽게 말해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뜻이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설문조사의 응답처럼 말이다. 물론 정말로 회사가 여러분의 재능을 꽁꽁 묶어두고 틀어막으며 기회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것은 당신 스스로 회사의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 실력은 10인데 3만 보여줬기 때문에 딱 그만큼의 일이 주어졌을 뿐이다. 인생은 자, 마음껏 보여주세요 하고 친절하게 판을 깔아주지 않는다. 진짜 실력이 있다면 자리가 있든 없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남에게 과감하게 펼쳐 보일 수 있어야 진짜 내 실력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커도 쉽게 자리를 내어줄 리 없다.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그만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돈을 불러들이는 열쇠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에 있다.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노력은 기본이고 실력은 필수인데 마침 날씨까지 맑았다는 뜻이다.
이것은 내가 본 거의 모든 부자들의 공통된 말버릇이기도 했다. 저는 워라밸이 중요해요. 일보다 개인 시간이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부자와 워라밸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재질의 단어이기 때문이다. 쇼핑, 여행, 휴식, 취미 등등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남들보다 위로 가고 싶다고? 그런 삶은 지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위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을 어느 정도 미뤄야 한다. 부자들에게 자기 통제를 실천하는 삶은 필연적인 운명이다. 부자와 워라밸을 동시에 바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후는 행복할까요? 10년 뒤엔 뭘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늘 인생의 끝을 궁금해한다. 말년에 부자로 살지 편안한 노후를 보낼지 말이다. 하지만 인생은 치밀하게 짜인 각본대로 흐르지 않는다. 완벽하게 정해진 어떤 길을 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흐름이나 방향으로 갈 뿐이다. 세세한 것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실망한 기색으로 되묻는다. 아니 그럼 운명이 없는 거네요? 사주나 명리학은 다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세요? 운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합산물이기 때문에 당장 1년 뒤조차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얻은 깨달음 중 하나다.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다.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돈뿐이 아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이라는 꿈을 이루고 누군가는 회사 경영을 열심히 해서 사세를 확장한다. 사람은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선택과 집중을 반복한다. 뭔가를 선택하고 책임지고 집중하는 게 인생이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생기는 순간부터 예정된 사이클이다. 선택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그 선택에 얼마나 집중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 무엇을 선택하고 얼마나 집중할지는 결국 의지의 문제다. 마음먹기에 따라 성공과 실패는 얼마든 바뀔 수 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운만 바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OMR 카드에 마킹도 하지 않고 100점부터 달라는 소리와 같다. 소위 대박을 터뜨린 방송과 사람들에게서 나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촉과 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이다.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초반부터 A가 무조건 1등이야 라고 마치거나 이번 주말 드라마 대박 날 것 같은데? 하면 딱딱 들어맞는 사람들 말이다. 방송국 사람들, 특히 무대에 오르는 연예인치고 이 직감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운의 세계로 진입한 후에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럴 것 같다 싶은 직관이 바로 돈을 만드는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말이다. 부자들은 하나같이 이 능력이 잘 발달해 있었다. 특히 남들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유달리 특출났다. 한눈에 아,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놀라운 발상으로 연결시켜 돈을 끌어당겼다. 1860년대 제임스 케일럽 잭슨이라는 미국인 의사가 있었다. 그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누구든 채소와 물만 있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경험을 얻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럼 곡물에 물만 섞으면 되겠군. 그렇게 고민 없이 곡물가루를 반죽한 건강식을 개발했다. 바로 그래뉼라였다. 작은 나달이라는 뜻을 지닌 그래뉼수에서 유래된 말인데 가공하지 않은 곡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 화제였다.
하지만 그가 개발한 그래뉼라는 너무 딱딱한 데다 결정적으로 맛이 없었다. 그때였다. 그의 병원에서 일하던 켈러그 형제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래뉼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며 다양한 실험을 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얇게 반죽을 밀어 플레이크 형태를 만들었다. 오늘날 누구나 아는 세계적인 시리얼 브랜드 켈러그의 탄생이었다. 날개 돋친 듯이 팔린 콘플레이크는 훗날 켈러그 형제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다. 그들이 가진 직관의 힘. 만약 그들이 그래뉼라에서 돈이 되는 포인트를 지나쳤다면 또 그것이 지닌 단점만 보고 그 속에 숨은 거대한 성공을 엿보지 못했다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직관이 살아있다는 것은 즉각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뜻이고 이를 영묘한 힘으로 발현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어떤 분은 이를 정신의 해상도라고도 표현한다. 사람의 직감도, 해상도가 높으면 세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정신의 해상도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매력적이다. 50대 중반은 되었을 법한 남자는 1990년대에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100억대 자산을 자랑하는 학원 재벌로 성장했다. 지금 메모를 하시는 건가요? 네, 필요할 때 봐야죠. 버릇이라서요.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주섬주섬 펜을 꺼내 타인의 이야기를 받아 적다니. 보통 사회적으로 입지를 다진 사람들은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도 한 귀로 흘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실제로 내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다. 솔직한 조언을 건네도 기분 좋은 말에만 반응하고 기분 나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디 감히 훈수냐며 성을 내는 시기였다. 하지만 중년 남자의 태도는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는 모범생처럼 사뭇 진지하기만 했다. 평소에도 이렇게 기록을 열심히 하세요? 네,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서면요. 당장은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도 좋은 문장이나 교훈, 떠오르는 느낌 같은 게 있으면 적어놔요. 그럼 언젠가는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수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도움이 됐죠. 그는 부자가 된 지금도 손에서 펜을 놓지 않고 있다.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를 집필한 유명 작가 호아킴 데 포사다는 말했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자세부터 다르다. 그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턱을 바짝 당기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적는다. 여우같이 자신의 몫을 챙긴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곱씹으며 그 메모들을 언젠가 100% 자신의 운으로 만들리라.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그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준다. 부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잘 불린다. 하지만 그만큼 유지도 잘했다. 어쩌면 벌어들이는 일보다 그것이 더 쉬운지도 몰랐다. 수중의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굴리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한 번은 땀을 잔뜩 빼고 달리는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마친 후였다. 당시 나는 갓 20살을 넘긴 대학생 인턴. 그날따라 유난히 촬영이 고됐던 터라 숨을 몰아쉬던 차였다. 그때 높은 신망을 받는 선배 방송인 한 분이 다가오셨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너무 고생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용돈을 주시는 것이었다. 꽤나 두툼한 액수였다. 내가 주목한 것은 그분의 지갑이었다. 아주 말끔하게 길이 잘 든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 나는 그 선배 방송인과 닮은 인물들을 여럿 마주할 수 있었다. 가죽 지갑 속에는 액수별로 준비된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요즘 시대에 두둑한 지갑이라니 뜬금없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같이 호신용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갑 속에 일정에게 현금을 지니고 다녔다. 1만 원권과 5만 원권은 물론 1,000원짜리 지폐도 그 안에 포함되었다. 큰 부자면 현금 쓸 일도 없을 텐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도 왜 구태여 지갑 속에 지폐를 넣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알짜배기 부자들에게 현금이란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가치가 아닌 실제 보고 만지며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관념적 가치가 지폐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부자들이 현금을 두둑이 지니고 다니는 데는 다른 목적도 있다. 발레 파킹을 맡길 때나 음식점, 미용실에서 친절한 서비스에 감사를 표하고 싶을 때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갑에 현금이 있으면 당장 돈을 꺼내 언제든지 감사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실물의 돈을 만지고 느끼며 돈의 감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자들은 여러분 주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주로 큰 규모로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두드러진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유명 빵집이 있다. 지방 소도시지만 목 좋은 곳에 자리한 그 빵집은 하루 매출만 억소리가 난다. 그런데 매장 입구에 서서 매일같이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바로 빵집을 창업한 일대 사장님, 창업주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있는 거구나. 그때 알았다. 창업주는 계산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익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억 단위 월 매출을 기록한다는 기업형 음식점의 창업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카운터를 지킨다. 이는 장사를 잘하는 분들, 탁월한 사업 수완을 가진 분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다. 현장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장사에 맥을 짚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돈이 들고 나는 융통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사람만이 돈에 관한 직감도 예리하게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금을 만지지 않고 전자상거래만 하다 보면 돈이 지닌 진짜 무게와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다. 부자들이 현금을 두둑이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 현금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복잡한 일에 휘말려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현금은 늘 소지하는 편이 좋다. 돈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생방송은 정글과 흡사했다. 시청자들에게 먹히는 방송을 만드는 과정은 스스로 평온한 멘탈을 갈아 넣는 일과도 같았다. 그만큼 치열했고 허무했다. 개그우먼 C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내게 다가와 고민이 있냐고 물었다. 이런저런 가벼운 말을 주고받다가 다시 되물었다. 불안하지도 않으세요?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베팅하는 것 같잖아요. 다른 연예인들은 본방을 앞두고 잠도 못 자서 수면제를 몇 알씩 먹는다던데. 솔직히 이 바닥이 그래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C는 걱정으로 가득 찬 나에게 보란 듯이 충고했다. 나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나를 믿어줘요? 믿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그렇게 불안해하면 잘 되던 것도 풀리다 말아요. 그녀의 말이 옳았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기에 C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고액의 출연료와 대중의 인기를 손에 넣었다. 그런 그녀를 성공으로 이끈 힘이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니. 솔직히 맥이 빠졌다. 소위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여기는 마음이 남달랐다. 무한한 신념을 스스로에게 기꺼이 내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좋은 운이 찾아와도 잡지 못하면 헛수고다. 운을 붙잡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 작은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 성공의 근력을 키우는 데서 나온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성공을 경험하고 있다. 이른 아침 울리는 첫 번째 알람에 눈을 뜨는 것도 성공이다. 출근 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회사에 가는 것도 성공이고, 그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무사히 해내는 것도 성공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무수한 성공을 통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간다. 그러니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괜찮다. 저녁마다 꾸준히 경제기사를 읽는 것도, 한 달에 1kg씩 감량하거나 주말에 가족을 위해 맛있는 쿠키를 굽는 것도 좋다. 그저 조금씩 꾸준하게 성공을 경험하고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느샌가 확신하게 된다. 운이 성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공이 운을 부르는 거구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자들은 훨씬 부지런하다. 버블티 전문점을 운영하는 어느 경영자의 이야기다. 한때 전국 가맹점 수만 10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고, 회사 규모도 날이 갈수록 커졌다. 창업자는 A와 B 둘이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회사는 A가 대학가에서 시작한 소박한 버블티 가게에서 출발했다. 처음부터 동업은 아니었고 B가 뒤늦게 합류한 셈인데, 사실상 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사람은 B였다. 조그만 버블티 가게를 혼자 운영하던 A는 마침 손이 모자라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채용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일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A는 B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부터였다. 이 작은 버블티 가게가 전국적으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한 시점은. B의 두뇌는 참으로 비상했다. 마치 수십 년은 장사를 해본 사람처럼 능숙하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다. B는 가격이 비싸서는 절대로 대학생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더니 2,000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에 버블티를 팔기 시작했다. 그러자 저렴하고 맛있는 집이 있다며 입소문이 금세 퍼졌다. 그렇게 한 곳 한 곳 지점을 늘렸다. 초기 자본금이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에 비해 훨씬 저렴한 데다 대학가 주변에 목 좋은 자리까지 직접 알아봐준다고 하니 누구라도 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뜻 보면 B는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으니 딱히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잘난 것은 눈치 하나였다. B는 경마에 빠진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얼마나 생활이 궁핍했는지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B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대신 사설 경마장에서 손님들에게 바카스를 나눠주는 일을 했다. 불법 경마를 하러 온 어른들을 상대로 용돈을 벌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 보는 눈을 키웠다. 돈의 혈안이 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다 보니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훈련할 수 있었다. 상대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귀신같이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장사의 정석을 배웠다. 불행하다면 불행한 어린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흙탕물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우고픈 최악의 기억 속에서 가난을 떨치기 위한 해답을 찾았다. 하지만 이런 일은 흔치 않다. 대부분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인생에서 답을 찾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미용사로 수십 년간 일을 해왔다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줄기에서 찾아야 돈이 된다. 미용 도구를 새롭게 개발한다든가 연모제 샴푸를 개발한다든가. 그런데 평생 미용 일을 해왔지만 원래 베이킹을 좋아했다며 뜬금없이 빵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참혹한 실패가 기다릴 뿐이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주력이라는 것이 있다. 적어도 지난 3년간 꾸준히 어떤 일을 해왔다면 필시 그러한 운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이다. 그러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다른 답을 찾더라도 일단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모색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하든 불행하든 언제나 주어진 운명과 영역에서 자신의 운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부자로 가는 가장 손쉽고 빠른 길이다. 한 걸음에 도착할 수 있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그 걸음들이 모여 커다란 성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뿐이다. 누구나 걱정되고 불안하다. 하지만 긍정도 부정도 아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내 길을 떠나면 된다. 그렇게 나에게서 시작된 한 걸음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모든 운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으니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면 또 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부모 같은 특수관계인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뿐이지 운명을 뿌리째 뒤흔드는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부모 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나는 부모 복이 없어.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사람은 딱 거기까지다. 하지만 역으로 그조차도 자신을 단련시키는 망치질로 여기는 사람은 또 잘 된다. 부모나 환경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지만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결국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생의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이다. 내가 나를 믿고 가능성을 키워나가면 된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최대한 많이 알리세요. 자기계발서에 자주 등장하는 레퍼토리다. 하나같이 간절하게 바라는 꿈일수록 주변에 널리 퍼뜨리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당신의 간절한 꿈을 세상에 이토록 쉽게 노출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일일까? 생각보다 사람들은 당신의 꿈이나 목표에 관심이 없다. 각자 자신의 일상을 사느라 분주하다. 다시 말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데 필요한 고급 정보를 물어다 줄 능력이나 여력이 없다. 좋은 정보가 있다 해도 그것을 당신에게까지 공유할 필요를 잘 못 느낀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1순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남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구태여 내가 이루고 싶은 바를 시시콜콜 소문낼 필요가 없다. 잘못된 뜬소문, 괜한 참견과 잔소리들이 도리어 사기를 떨어뜨린다. 사람은 일단 자기 일이 아니면 생각 없이 쉽게 내뱉는 경향이 있다.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형국이다. 도광양회라는 사자성어처럼 때론 칼날의 빛을 감추고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자신의 속내를 함부로 보이지 않고 실력을 쌓아 최적의 타이밍에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다. 당신의 빛을 조금만 가려라. 운전할 때 햇빛이 강하면 눈이 부셔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재능과 욕심이 과하게 두드러지면 미움과 반감을 사 자칫 눈엣 가시가 된다. 그러니 실현 가능성이 90% 지점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무언가를 이루려는 마음을 감추는 것이 좋다.
입을 여는 순간 당신에게로 향하던 모든 운이 흩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주위 사람들이 소소한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움직이고 실행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러니 행동으로 보여라. 부자들은 하나같이 그림자처럼 마음을 숨길 줄 안다. 선생님,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노 부인은 전직 디자이너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중견 연예인의 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한눈에 봐도 기품이 넘쳤다. 남편과는 수년 전 사별했다. 자녀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 해마다 왕래하고 친구들과 가끔 골프를 치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다. 돈도 평생 쓸 만큼 벌었다. 재물에 대한 큰 욕심도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노 부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실은 저 할 게 없어요. 외롭다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삶에 크게 감흥이 없단 소리예요. 다 살아봤고,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어요. 파라다이스라고 소문난 전 세계 여행지는 모두 가봤죠. 이제 어딜 가나 똑같아요. 제 인생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이나 슬픔도 잘 느끼지 못해요. 말 그대로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에요. 딱히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말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창 때는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보니 남은 인생 뭘 해야 하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명품 백을 들고 외제차를 타도 그것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길어봤자 보름이었어요. 궁금해졌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인간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 선생님, 그럴 때가 좋은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말이에요. 원하는 것이 생기는 마음, 돈을 모아야 한다는 목표. 그게 바로 살아가는 힘 아닐까요? 저는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노 부인은 30분 동안 나에게 어떤 조언도 구하지 않았다. 그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허기짐을 토로한 채 자리를 떠났을 뿐이다. 돈에 대한 교훈을 거꾸로 나에게 알려준 처음이자 마지막 내담자였다. 대단한 재산이 없더라도 확실한 작은 꿈 하나가 낫다. 통제 불가능한 손 밖의 돈보다 통제 가능한 손 안의 돈이 더 값지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포르투나라는 운명의 여신이 등장한다. 그녀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관장하며 키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주목할 것은 그녀가 동그란 구체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불완전한 운명을 상징하는 장치다.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조차 함부로 인간의 운명을 가늠할 수 없으며 얼마든지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풀이될 수 있다. 깨달았다. 운명이란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몸으로 직접 깨쳐야 한다는 사실을. 미래의 운명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 결국은 살아봐야지만 알 수 있다. 결국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은 나였다. 그리고 돈을 끌어당기는 운명의 여신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지금까지 운의 심리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사람의 행실이 운명을 만든다는 초은 김승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때론 삶이 타고난 천운도 있겠고 시대적 변화 같은 행운도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을 좋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공평할 수는 없겠죠. 옛날부터 관상보다 수상, 수상보다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타고난 관상이나 손금이 아무리 좋거나 나빠도 마음씀에 따라
얼마든지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관상이나 수상은 자기가 어떻게 해볼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씀은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성향과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저의 지인 한 명은 사람 나이 40 정도면 그 삶은 더 이상 달라질 수 없고 그저 당나귀처럼 주어진 대로 묵묵하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운명론을 자주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강한 믿음에 경탄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진정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목격한 심정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믿음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 삶은 내 책임이고 내 운명은 나의 행동이 만들며 나의 행동은 내 생각과 믿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 원망할 것 없습니다. 원망하려면 나 자신을 원망해야 합니다. 물론 삶에는 인간의 힘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영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힘과 능력이 없다면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신비한 영역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고 섣불리 안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비한 운 또는 우연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운에 관한 책을 읽을 때마다 저자들은 하나같이 운이란 인간의 마음과 행실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돌아보며 가다듬는 사람은 점점 운이 좋아지고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은 채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점점 운이 나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인생의 운의 법칙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정말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고 무서울 정도로 정직한 법칙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작은 성공을 쌓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운이 좋은 인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